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북민전TV의 최정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한민국 위상 언제부터 이랬나, 그 책임은 누구에게?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JSA까지 찾아온 김정은. 참 어제 하루 6월 마지막 날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역사에 남을 날로 장식되었죠.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이 극적인 상봉을 앞다투어 톱뉴스로 방송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내일 당장 통일이 된 것 마냥 하루종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아니 그 회동이라고 해야 맞는 건가요? 어찌되었든 그 소식을 전했고 아마도 흥분된 국민들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그 무슨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남이었고, 그냥 존재감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두 사람의 쇼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반도의 주인 행세를 하던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은 아쉽지만 말 그대로 JSA 자유의 집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지기 서는 게 힘들었는지 오늘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남보다도 더 시끄러운 뉴스, 또 주목받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한영만찬에서 이 나라 영부인인 김정숙이 파란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숙이 지금 왼쪽 가슴 위에 파란나비 브로치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 파란나비 브로치가 뭐길래? 자, 일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민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파란나비는 북핵에 맞서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상징인데 청와대는 트럼프를 맞이한 김정숙 여사가 파란나비 브로치를 단 이유가 뭔지 밝히라고 촉구를 했어요. 이 민 의원의 말에 의하면 영화 2017년에 방영된 파란나비 효과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당시 성주에 거주하며 시위를 했던 이 지금 문재인이 마누라 김정숙과 동명인 여성이 그 영화를 보라고 김정숙에게 편지와 참외까지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숙이가 파란나비 의미를 모를 리 없고 알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에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이 그 파란나비 효과라는 다큐멘터리 포스터고, 이 파란나비를 그린 피켓을 든 의원들이 국회에서 사드 반대를 촉구하고 있죠. 결국 문재인도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고, 민경욱 의원은 이는 사드보다 북핵을 더 원한다는 뜻이다 고 포고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 국민이 언제 대통령 부인에게 위임했는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비공식 항의를 받은 일이 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의 변명은 김정숙 여사가 찬 나비 브로치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며 사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이를 알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문재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자꾸 어긋나도 아주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 얄밉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을 생각해 꾹 참고 있는데 옆에 마누라까지 신경을 자극하고 있어요. 트럼프 신경을. 그럼 트럼프가 대국의 체면도 다 버리고 에잇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김정숙의 파란나비 브로치를 보면서 뭐라고 엿먹였느냐? 자, 지난 30일 어제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뜬금없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 트럼프는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영부인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 여사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네? 굉장히 특별한 분. 그러면서 영부인이 굉장히, 여기서도 굉장히가 나왔어요.
굉장히 활기찬 면모를 갖고 있고 나라를 생각하고 문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사랑하는 분임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번에 느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영부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장인은 우리가 흔히 남을 엿먹일 때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 역시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 입장을 대변한 김정숙을 칭찬하는 것 같아도 이들로 야유를 보낸 거지. 그런데 문재인을 잘 보좌하고 사랑한다? 이는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에서 한 번씩 국제사회에 나가 희귀한 행동으로 외교 무대를 망신시킨 김정숙의 행태를 아는 거죠. 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정상들도 외국을 방문할 때 영부인과 함께 가는 것은 간행입니다. 그러니 문재인도 당연히 그동안 해외 방문 시 김정숙을 데리고 다녔고, 그런데 다니는 곳마다 애정행각 촐싹거리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네? 이 사진들은 다 해외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보여준 모습들입니다. 수행비서들이 있음에도 팔짱을 끼고 옷깃을 여며주고 춤을 추고 어깨에 기대고 막 남편 찾아 헤매고, 참 어느 나라 영부인이 국제무대나 자기 나라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촌스러운 행동을 하는 영부인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또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의 표정 한번 보세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닭살 돋게 노네. 딱 봐도 그 표정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나 영부인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보겠어요. 네? 이러니 해외에 나가면 왕따 당하고 중국 가서는 푸대접에 한 국가의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했는데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 혼밥을 드시고, 함께 간 수행기자는 폭행당하고. 네?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기자가 당시 중국 경호원들에게 맞아서 안구 출혈과 강대뼈 골절까지 왔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았으면 대통령과 함께 간 기자를 무식하게 팼겠어요. 저 중국 애들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만들어준 은인을 계속 대놓고 디스하는데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존중하겠어요? 네? 이 의리 없는 놈, 이러죠.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갔을 때도 당당하고 해외 가서도 항상 세계 부유국가 11번째의 대통령답게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잘 받았어요. 문재인과 완전히 다른 극빈 대우를 받은 거잖아요. 문재인은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말레이시아어로 말하고 국가 행사에서 술도 안 마시는 아랍 나라에 가서는 건배 제의도 했다는데, 문재인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그 나라 풍습에 맞게 의상도 유머도 다 맞춰서 방문하니까 대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자 보십시오. 중국 시진핑 앞에서 어떤 포즈인가. 그리고 이 사진은 시진핑이 어리버리에 있는 문재인에게 정신 차려 여기 앉아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니까 또 준비할 생각도 없는 거지. 그냥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간 거죠. 이 영상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네? 아무리 대국이라고 해도 서열 30번째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대통령을 이렇게 손으로 어깨를 툭 쥘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게. 자, 김정숙의 이 촐싹대는 또 과도한 스킨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고. 네? 김정숙은 학생운동을 하던 당시 체류탄에 맞아 기절해버린 문재인을 물수건으로 닦아준 계기로 연인관계가 되었대요. 어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던 습관 때문에 결국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영부인이 결국 아르헨티나 영부인에게 완전히 엿먹었잖아요. 영상 한번 보세요. 응? 각 국가의 정상들이 만남을 가지는 시간에 영부인들은 아마 일본 오사카의 경치 구경을 나왔는데, 이 김정숙이 지금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팔짱을 끼고 정자 앞으로 오다가 갑자기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밀치면서 끼어들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밀었다 그겁니다. 인구도 4,500만 명에 1인당 GDP도 14,400달러, 세계에서 49위인데
세계 11위인 대한민국 영부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가 이런 대접을 받았나요? 국제무대에 나가 대한민국 영부인은 다른 국가 영부인들에게 까이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왕따당하고. 네? 자, 보십시오. 이 영상은 미국 부통령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문재인이 졸다가 하들짝 놀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가지고 대만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할 정도로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니, 언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잠 못 자며 이랬다고 이렇게 미국 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졸 수 있을까요? 저렇게 피곤한가요? 자, 이번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를 떠나며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진핑을 만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언론에 자랑질하고, 무슨 정상회의 가는 게 아니라 시진핑 만나러 가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시진핑 만남에 대해서 홍보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수많은 정상들과 악수를 하면서도 시진핑은 문재인을 패스해버렸어요. 네?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문재인은 그냥 무시하고 다른 정상과 악수를 했다, 그겁니다. 이 얼마나 수모입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런 대접을 하니 우리 국민은 또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자, 아베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지금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문재인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 왜? 누구도 관심을 안 주니까. 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있잖아요. 학급이 짱이 제일 약한 애를 보듬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오다 보다가 문재인이 서 있으니까 어깨를 툭 치며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야 제자리에 들어가서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여러분, 이 영상 보면 쪽팔리지도 않으십니까?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에 해마다 참가했습니다. 갈 때마다 대접을 받고 촬영을 위해 서는 위치도 문재인과 달랐으며 각국의 정상들이 맞아주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그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십시오. 각 나라 정상들과 인사도 나누고, 러시아 푸틴은 언제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할까 옆에서 지금 기회를 보다가 악수하는 겁니다. 네? 옆에서 멋쩍으니까 귀를 만지다가 그제야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서니까 막 손을 허겁지겁 지금 내미는 모습 한번 보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는 어땠어요? 문재인과 약속한 시간보다 50분 늦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푸틴을 만나려고 문재인은 거의 1시간 넘게 또 돌았겠죠. 어? 대기한 거 아닌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네? 됐습니까? 세계 강대국인 미국은 적대시하고 야만인 김정은에게는 굴종하며 공산당 부목인 시진핑을 큰손 모디듯 하는, 또 국제사회에서 온갖 외교 실패를 거듭하는 문재인과 김정숙이 장본인인 거죠. 네, 여러분, 국제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다, 그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의지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고 적들과는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선택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겁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 남북 용어 해설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 북한의 금융상식 용어 해설에 대해 같은 뜻 다른 말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인 또는 기관이나 회사가 직접 돈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다른 특정인 또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을 대한민국에서는 송금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를 두고 환금이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은행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예금주가 요청하는 상대 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를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한치거래,
또는 무현금 거래라고도 한다. 그겁니다. 다음으로 발행인이 지급인 즉 자기 당좌 거래 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 청구서가 있으면 수표상의 금액을 언제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증권을 대한민국에서는 수표라고 합니다. 이 수표를 북한에서는 행표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북한에서는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 등이 은행의 돈자리에 맡긴 돈을 제정된 기일 안에서 그에 기입된 금액을 언제든지 지불한다는 것을 은행이 담보하는 결제 문서로서 행표는 은행 돈자리를 통한 지불 결제에서 편리하고 간단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미에서 행표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수표를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위탁증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서명 이럴 때 수표라고 부른다. 그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북한 용어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